오늘의 마지막 영상. 자, 이제 146쪽의 푸코. 자, 우리 뭐 현대 철학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푸코의 이야기죠. 자, 푸코가 생각하는 권력은 일단 작아요. 야, 그렇게 뭐 국가를 보고 사회를 보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을 좀 보면서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또 변형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푸코라는 이 철학자는 권력이 어떻게 뭐 쓰이고 뭐가 그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새롭게 변형되는 게 어떻게 변형되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자, 147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푸코의 기본 전제는 진리가 원래 진리였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진리라고 만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야, 이거는 원래 그랬어. 이건 원래 믿어야 돼. 뭐 그렇게 진리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도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뭔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47쪽에 중간쯤 보면은 그 1980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입니다. 자, 따라서 푸코의 주된 관심은 뭐 지식이 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방법, 개념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 유기적,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과학적인 담론, 그러니까 담론은 지식을 모아놓은 게 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담론의 기능과 그러면 이게 지식이 어떻게 권력을 만들어내는지 권력의 효과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지금 1, 2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권력이 권력 자체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 야, 저 권력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권력이 또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푸코의 얘기입니다. 자, 지식.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학적 지식, 뭐 법률가가 가지고 그 법적 지식, 그게 다 지식이에요. 그리고 담론은 지식이 모아져 있는 것이 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식과 담론이 권력을 만들어내요. 자, 옛날에는 간단한 법이었는데, 야, 살인한 사람은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법이었는데, 그게 점점 복잡해져요. 점점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복잡하게 뭔가를 만들어낸 그 뭐 법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법이 더 복잡해진다. 그 권력이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겼어. 그래서 옛날엔 그게 아무런 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뭔가 법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면서 그게 현재 시대에는 그게 죄예요. 자, 그렇게 지식과 담론이 일종의 권력을 만들고 그런 권력이 다른 제도를 또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다시 또 지식과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저번에 만들었던 그 법 있잖아. 그거 제도, 그거 한번 좀 다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나 담론이 일어나요. 그 지식과 담론이 또 바꿔요. 권력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47쪽의 중간에 그 시작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푸코가 말하기를 모든 사회에는 사회적 육체에 침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전 체화된다고 표현을 해요. 이거 사회적 육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거고, 체화. 나도 모르게, 저를 예로 들게, 나도 모르게 지켜야 돼. 뭘 지켜요? 어떤 곳에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집단에서, 조직에서 나도 모르게 지켜야 돼. 이미 내 몸에, 내 의식에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가 군대예요. 여기 이제 이 영상 보실 분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바로 위에, 나보다 바로 위에 이제 선임, 고참이, 야,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는 거고, 너 이거 뭐 하는 거고, 너 이거 뭐 하는 거고, 누가 부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폭력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전달해 주잖아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야, 몇 시 몇 분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이 그 내무반 또는 그 부대 안에 있는 지식이 막 배치받은 신병인 나에게 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잖아요. 자, 뭐 잘못하면은 또 다시 잘을 하도록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생각을 맞춰가잖아요. 그게 체화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얘기 빼고요. 이제 조직 생활. 자, 내가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연수를 받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자, 그 전에 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적응하십시오. 자, 연수 기간 동안 열심히 배워요. 특히 대기업들은 연수 기간이 길잖아요. 자,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규정도 알려주고 규칙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수 기간이 끝나면 실전 배치되죠. 부서로 가요. 자, 그럼 부서에서 이제 야, 조용히 해. 너 지금 조용히 해. 너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가 어디서 끼어들어. 아니 진짜 이런 문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신입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어디 조용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왜 그걸 그렇게 보고해? 너 왜 문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지식과 담론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이 지식과 담론을 만드는 게 계속 승계되는 거예요. 승계되는 거예요. 몸에 밴다 그러죠, 우리가요. 내가 몸에 밴 거를 옆 사람한테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군대하고 기업의 예를 들었잖아요. 조직이요. 그냥 조직이요. 이거 오죽하겠냐고요. 이 현상을 푸코라는 철학자가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조직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요런 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148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권력은 자신을 그 권력에 맞게 재구성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일관된 체계로 생산, 축적, 유통, 작용시킨다. 아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아마 같은 대학일 거 아니에요. 같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같은 대학에 과가 몇 개입니까? 한 50개가 넘어요. 얼추 잡아도. 그런데 우리 과의 문화하고 얘네 과의 문화가 다르네. 우리 과에서 해도 되는 행동이 얘네 과에서는 안 돼. 근데 적응을 하려면 내가 내 몸에 받아들여야 되고, 내 후배가 왔을 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알려주는 게 지식이에요. 이게 생산되는 거,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자, 지식이나 담론 자체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모든 조직에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푸코는 이제 정신병원과 이제 그 교도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참 그 대단한 논리를 발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거에서 저렇게 발견했지?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분류할지. 야, 얘 원래 정신병이 아니었는데 어떤 지식과 담론 때문에 갑자기 야, 너 정신병자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뭐야? 야, 1년 전만 해도 난 정신병 아니라는데 왜 갑자기 오늘 내가 정신병자가 돼야 돼?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지식과 담론이에요.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자, 교도소 마찬가지고요. 군대, 공장 얘기했고, 기업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49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 이런 얘기 나와요. 권력이 개인을 만들고, 개인은 권력을 실어 나르는, 재생산하는 수레바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선배가 나한테 알려준 거, 내가 후배한테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선임이 나한테 알려준 거, 후임한테 알려주는 거. 자, 내가 말단 사원에 배웠던 거를 내가 과장이 되고 대리가 됐을 때 뒤에 들어오는 말단 사원한테 알려주는 것, 신입 사원한테 알려주는 것. 이게 전부 푸코가 볼 때는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사실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150쪽. 거기 150쪽을 보면은 그 아래에서 한 6번째 줄에 그 영어 단어 있어요. Society of Normalization, 자, 규범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푸코는 현대 사회를 규범화 사회라고 명명한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이 표준화되어 있을 거라고, 표준화되어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미 우리는 이걸 이해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야, 푸코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야, 왜 노예제도가 왜 없어졌다고, 왜 노예가 왜 없어졌다고 생각해? 없어졌지, 물론. 근데 알고 보니까 너희는 출근의 노예고, 퇴근의 노예고, 자본주의 노예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 어떤 자본주의라는 권력에 맞게, 규칙에 맞게 이미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고, 야, 내가 돈을 벌려면 출근해야 되고, 퇴근해야 되고,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런데 똑같은 형태로, 뭐 공장에서 일하듯이 똑같은 형태로 튀지 않게 주어진 것을 잘 하고 뒤에 할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규범화 사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푸코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계급 저 영주냐 노예냐, 야, 그거 없어졌지. 맞아, 없어졌어.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가, 그 다음에 노동자, 그리고 일종의 돈을 벌기 위한, 야, 너희가 뭐 옛날 노예를 왜 너희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맞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잖아요. 아니, 누가 출근을, 뭐 아침에 일찍 누가 출근하고 싶어요? 좀 자거나 내가 좀 놀아야죠. 누가 퇴근 늦게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좀 쉬든가 아니면 놀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근데 못 하잖아요. 그런 권력의 과정, 만들어지는 권력을 만드는 과정과 그 권력이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푸코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동영상 딱 1시간 찍었는데요. 1시간에 지금 이런 걸 다 얘기하려니까 좀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뭐 혹시 또 여러분이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모르면 좀 물어보십시오. 자,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